최우선 변제 이게 뭡니까? 요 밑줄 긋고 선을 딱 그어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보다도 앞에 최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 받는 사람보다도 먼저 가져간대요.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7월 달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네, 경매 하방 제 105강이고요. 생생경매는 3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 분석해가지고 지난 104강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근데 임차인들 중에서도 보면 후순위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저당권 아니십니까?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 신고한 사람은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형의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어차피 그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비록 그 사람이 후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과연 자기 보증금 중에서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 그걸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최우선 변제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가지고 개략적으로나마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후순위 임차인일지라도 배당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1억 중에서 한 7, 8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보증금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아이고 전세 보증금 1억인데 말이지 달랑 1,000만 원밖에 못 받아간다. 그럼 아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명도 저항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그죠? 세상 저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 다른 채널들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도 보니까 어떻게 어렵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보면 그 강의하는 사람 본인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는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우선 변제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 쉬워요. 최우선 변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 이게 뭡니까? 이거 딱 밑줄 긋고 선을 쫙 그어요. 해가지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 있죠? 우선 변제보다도 앞에 최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 받는 사람보다도 먼저 가져간대요. 그럼 우선 변제 이거 뭐죠? 우선 변제는 뭡니까? 물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 건전한권 있잖아요. 이게 우선 변제권 가지잖아요. 물권이니까. 또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들어가면 확정일자 이것은 채권의 물권화라고 그럽니다. 또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권하니까 물권 우선 변제권이다. 그건 최우선 변제는 뭐냐?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즉 저당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런 사람들보다도 먼저 가져간다. 그렇다 해가지고 먼저 우선을 받아가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이 사람들한테 변제를 해주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최우선 변제하니까 간단하죠. 우선 변제 앞에 최자가 붙어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래요. 그럼 뭐지, 이게? 경매 비용 있잖아요. 경매 비용. 경매 비용이 맨 영순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3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경매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요. 영순위 1순위에 300만 원 이게 경매 비용 먼저 딱 따로 떼어내놔요. 그러고 나서 2억 9,700만 원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배당 금액이거든요. 낙찰 금액인데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제한 금액이 배당 금액이더라. 물론 여기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입찰 들어갔다가 입찰 포기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럼 입찰 보증금 10% 몰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수된 보증금은 뭐다? 배당 재단에 여기 소위 이게 배당금, 이게 배당금인데 배당금. 배당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당 재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찰을 포기했을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한단 말이죠. 몰수한 보증금은 여기 뭐다 배당재단에 포함이 된다. 요걸 가지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통상적으로 낙찰 받았다 그러면 낙찰 받은 금액에서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이게 우리 이게 어바웃으로 이거 계산해야 된다. 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좀 부동산 가치가 좀 값어치가 있다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정 가격이 높게 평가된단 말이죠. 근데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강남에 보니까 아파트 1차 감정 가격이 50억입니다. 그럼 감정 수수료는 뭘 기준으로 한다더니 감정 가격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 수수료 기준하거든요. 저쪽에 시골에 보니까 논인 경매에 나와도 100만 원짜리 1차 감정가 1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걸 기준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최저 하한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부동산 값어치가 좀 높다더라 그러면요 경매 비용이만 500 내지 600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보시니까 최우선 변제 이게 주임법 뭐 8조 1항하고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답니다. 요 법조문은 제가 이참에 한 번 정도 이제 훑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법조문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최우선 변제하니까 채권자의 경매 개시,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들은요, 어쨌거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법원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해가지고 날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입등기입니다. 이게 요 날짜가 보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최소한도 어떻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 이거지. 대항력과는 이게 최우선 변제는요. 임차인이 소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고 나중에 전입신고가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뭐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에 기입등기 이전에만 전입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 첫 번째 이전에 전입신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이어야지만 배당을 해준다.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전입신고한 임차인 중에서 집행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한다는 게 최우선 변제죠. 그죠?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 받아간다. 이것이 최우선 변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가 나와 있는데, 또 뭐 법조문 나오면 막 짜증나시죠? 근데 이런 거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8조 나와 있고, 8조 1항입니다. 1항인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기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예. 보증금 중 일정액.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말이죠. 2022년 해가지고 만약에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그런데 이 주택 소재지가 어디더라? 서울이더라. 그러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얼마? 5천만 원 요거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게 여기 1억 5천만 원 여기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중에서 5천만 원 여기 일정이 이렇게 나와요. 일정. 여기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뭐 최우선 변제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니까 그죠? 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 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거죠. 다른 담보 물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그러니까 담보 물권 하니까 담보하니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담보 물권 하니까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하여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게 최우선 변제거든. 변제 받아갈 권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뭐냐? 이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뽑는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 은행에서는요. 뭐 감정평가사들을 뭐 현장 나와서 감정평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와서 자체 평가를 해요. 하는데 보니까 방이 몇 개지? 방이 하나 방 세 칸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방 세 칸이야.
언제 우리가 언제 저당권 설정했지? 2022년도 뭐 1월 달에 저당권 설정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2022년 1월 달에 담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현장 떡가보니 방이 3칸이네. 야, 그럼 요 당시에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보증금이 얼마?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 얼마? 5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 변제야. 근데 다른 담보 물권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은행에서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 뭡니까? 저당권 물권이죠, 물권. 물권은 뭐죠?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갑니다. 우선 변제권보다 이게 5천만 원 먼저 가져가 버리는데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달 여기 이제 물건 소재지 서울로 봐야 됩니다. 서울. 예. 서울로 봤을 적에 방 3칸이네. 그러면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방 한 칸 봐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감정 가격에서 방 한 칸 봐준다 하더라. 그럼 방 2칸이잖아요. 2칸을 방 공제해버립니다. 그럼 얼마? 1억을 공제해버려요. 왜 공제하느냐 이게. 자기네들이 이때 2022년 1월 달에 담보 저당권 잡았단 말이죠. 밑으로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을 잡았는데 나중에 말이지 보니까 1억짜리 1억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임차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채권자들은 먼 훗날 나중에 말이지 1억에 1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이때 담보 잡고 나서 나중에 혹시 이러한 임차인들이 나타났다. 근데 이 사람 1억에 100만 원이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월세 이거 계산 안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금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또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세가요. 월세 1,000만 원 있는 건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인 게 안 그렇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제적 약자인 약자로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 보니까요. 월세 같은 경우는 상가처럼 말이지 뭐 보증금 환산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증금 1,000만 원 안에 1억일자라도 이게 몰라. 단지 뭐다. 월세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몰라. 그러면 보증금 요것만 딱 본단 말이죠. 보증금 이것만 딱 보는데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5천만 원이다. 야, 1억 5천만 원 이하면요. 1억 5천만 원도 5천. 1억 3천만 원도 1억 5천만 원 이하죠. 그죠? 얘도 5천. 1억 원도 어떻게? 얘도 5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했을 적에는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맥시멈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니멈 5천만 원. 요 사이에 임차인들은요.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도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가고 5천만 원짜리 임차인도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 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만약에 1억 5천만 원짜리고 5천만 원 받았다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것은 어떻게 확보하지 않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지. 어떻게 확보하는데 확정일자를 딱 받음으로 해서 그때는 자기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당권자가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 잡았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지 1억에 말이지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또 나아가서요. 채무자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간혹가다 경매정보지를 보게 되면 아파트인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지. 방 4칸짜리인데 그중에 한 칸은 말이지. 전세 나왔다, 뭐 전세 월세 나왔다 걔가 말이지 임차인으로서 뭐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방 4칸에 방 1칸이다. 근데 보니까 그런 임차인들은 보면 거의 다 뭐 봐가지고 경매 신청이나 기입 등기 되기 직전에 전입 신고한 그런 임차인들이더라. 엄밀히 따지면 그런 임차인인 척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경매 방해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 경매 방해죄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한이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담보물권자 저당권 하니까 이 저당권이 뭐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다. 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1월 달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을 기준해가지고 이게 저당권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이게 방공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이때 기준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임차인들의 방 3칸인단 말이지. 심지어 어떤 데는 방이 3칸인데 임차인 3명만 전입 신고해가지고 별 쇼를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는 이때를 기준해서 이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니까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얼마?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하더라.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이게 앞에 있는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가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받아갈 권리가 있으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먼저 앞에 어떤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인데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보증금액 범위 내라면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나와 있죠. 경매 신청이 등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 전입니다. 제3조 1항에 보니까 대항 요건입니다. 주민등록하고요. 주민등록하고 플러스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주민등록 해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임차인이 주택 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을 받으려면요.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존속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주민등록이 존속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입신고 이때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때란 말이죠. 그럼 이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존속시키고 그 다음날 딸깍 해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게 또 나중에 이렇게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연기. 갑자기 이 사람이 주민등록 뺄 적엔 말이죠. 이미 배당 요구 종기일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야 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돼가지고 뒤로 후퇴해버리네. 그럼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왜?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존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시행령 10조입니다. 10조. 이게 보면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 주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라고. 외우면요,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외웁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 있잖아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보게 되면요, 권역이 3개가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요.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존 권역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기 과밀억제 권역이라 여기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런 식으로 쫙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외우지 마시라니까. 그럼 2,300만 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밖에 지역은 2천만 원이야. 이것도 몰라.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아시면 된다는 것이거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항인데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다. 이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이 여기 우선 변제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아간 누구보다도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2분의 1 이게 뭐냐 이게 예를 들자면요. 내가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았어. 1억 한 3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1억이란 말이죠. 그죠? 1억이면 어떻게? 어쨌든 반뚝 잘라가지고 2분의 1 하니까 이게 5천만 원이죠. 그죠? 5천만 원 요것이 보니까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해가지고 임차인들이요. 예를 들자면요. 임차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최우선 변제 금액 정상적으로 다 계산해 주다 보면 한 9천만 원까지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 1억에서 9천만 원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 주었다.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저당권자 등 우선 변제권자들 배당 받아간다면 저당권자 등 우선 변제권자 이 사람들 죄졌냐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인데요. 유일하게 법 8조 규정법에 보면 이게 2분의 1 초과 못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의 경매 주택에 있어 다른 채권자, 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2분의 1만 가져가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 등 이런 사람들 가져가야 될 거 아니니. 그죠? 여기 보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나와 있고요. 요 3번 이 사망한 보면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 상당히 헷갈려요. 법 조문도 보면 좀 쉽게 풀어놓으면 될 텐데 맨날 이게 말을 베베 꺼 안아 버렸어. 이거 보니까 하나의 주택에 이것도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도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보증금은 일정액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 버린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죠. 만약에 배당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는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너네들이 뭐 찢고 뽑고 뭐 알아서 가져가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소액 임차인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배당을 해준다고 보면 이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거든. 보니까 여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했다. 1억 5천만 원인데 2억 5천만 원 같은 초과했잖아요. 그죠? 1억 원 초과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소액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배당을 해줄 것이냐. 그때는 여기 여기 헷갈린 내용입니다.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 비율로 그 주택 가액이 머리 아파. 저도 뭐 이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항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뭐 또 이게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이건 그때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사항은 뭐냐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사람 이상이고 이들이 뭐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시행령 11조 보니까 여기 나오지 1억 5천만 원 나오지 그죠? 1억 5천만 원 이하 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말이야 상당히 많이 변천됐습니다. 그 변천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보니까 또 광역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또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땐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우선 변제금이죠. 최우선 변제금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보권자, 저당권자가 방 한 칸당 공제하는 금액이라 이거지요. 방 3칸이니까 3칸 다 공제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방 한 칸은 봐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 지급 기준,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 권리라는 것은 누구?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저당권자 왜냐면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할 당시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2022년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는 방 한 칸당 공제를 얼마 5천만 원에서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권리 뭐냐? 이 저당권 요게 기준권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임법 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그죠? 담보물권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권리인데 얘는 건저당권,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또 이제 확정일자부 임차인 있잖아요. 이건 다수설이랍니다. 이건 이제 법원 실무제휴책에 나와 있어요. 법원 실무제휴책에 보면은 이제 요 대법원 2007-45,562호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일자 임차인들 보니까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수설에 의해 가지고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1항에 의한 그 담보물권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수설보다는 근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 건전한권과 담보가당기 이것을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자 이거지.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로. 그래서 다수설 이런 것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앞으로 돌아가가 말이죠. 주임법 8조 제1항 아니십니까?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임법 8조 제1항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갔느냐? 있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조 1항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다른 담보물권자입니다. 담보물권자. 요것이 최우선 변제, 또 적어놨네요. 그죠?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걸리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when과 where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when 그리고 where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해를 하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니까 이제 when, where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것조차도 막 어렵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울고 싶어요. 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려야 될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아주 복잡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걸 저 뭡니까? 보시게 되면요,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시행령 4조 간에 시행령 10조인데 10조. 법정은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where 적어놨죠. where, 그죠? 여기 when 적어놨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된다니까. 자, when은 언제입니까? 언제. 그죠? 언제입니까? 언제. where는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는 이게 뭐냐, 이거. when.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언제 설정되었느냐. 예를 들자면요, 현재 2022년도에가 경매가 진행 중인데, 먼저 when을 찾아보니까 저당권, 우리가 어차피 권리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요, 담보 물건, 저당권, 이게 언제 설정됐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설정돼서, 저당권은 1990년도에서 94, 5년도니까, 92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러면 이때 when입니다. 야, 요때 when이면 어떻게? 이때는 보니까 요 당시만 하더라 특별시, 직할시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시라면 서울이다 말이죠. 그럼 where. when은 이거예요. when은 그죠? where, 어디요? 서울이요, 서울. 그럼 특별시네. 어디요? 직할시요. 어디? 부산이요. 직할시네. 요때는 보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700만 원. 요게 최우선 변제. 이게 이게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는 일정액입니다. 일정액, 그죠? 예. 그러니까 when과 where만 딱 잡아버리면요,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나는. 근데 이거 외우지 마시라니까. 이거 어느 세월로 다 외우면,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쓸데없이 외웁니까 봐가지고. 또 이제 변천사가 또 있어요. 봐가지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엄청 많이 봐요. 여기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 그런데, 사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글쎄요,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있을지 몰라도 잘 없잖아요. 그죠? 잘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when 하면 언제, 저당권이 언제 설정돼서 2009년도 설정된, when 이때입니다. 그죠? 요때, where, 어디요? 서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군요. 요건 뭐다? 서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요, 경매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과밀억제 권역해가지고 어지간한 그 경매정보지는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다 교통정리 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 어디요? 서울이요, 서울. when과 where 찾았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2009년도요, 서울이요, 알았어.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 보증금, 보증금 6천만 원.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간다. 최우선 변제는 뭐지?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6천만 원도 2천만 원, 5천만 원도 2천만 원, 4천만 원도 2천만 원, 3천만 원도 2천만 원, 2천만 원도 2천만 원, 1천만 원은 어떻게? 1천만 원 받아가야지. 그죠?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보니까 6천에 2천만 원에서 보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면 미만이 아니고 이하면 6천만 원 포함된단 말이죠.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 임차인들은 경매 신청에는 기입등기 되기 이전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여튼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만 한다면 임차인들은 어쨌든 2천만 원 배당 받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임차인들의 배당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이 배당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슨 그 안분 비례하고 막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아마 2부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천에 월세 100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월세 100만 원 빼버려요. 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000만 원 어디서 당연히 1,0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아간다는 거. 이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십시오. 복잡하지.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우실랍니까? 이거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마요. 제가 옛날에 외부에서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는요, 이게 어디까지 외웠냐면요, 잠깐만요. 여기에, 이때까지 외웠습니다, 이게. 2010년에서 2013년에 있잖아요. 아니, 이때도 아니다. 전 단계로 더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있네, 여기. 여기 보면 4천만 원 이하 1,600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제가 외웠어요. 이때는 뭐, 날짜를 일일이 그땐 다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면 기억해서 강의할 때 칠판에다 말이죠. 교재도 한번 팍 써적게 하지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에 3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정 시간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안 외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노하우보다는, 그죠? 노하우. 노하우보다는, 노회어. 어떤 정보가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우리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최우선 변제금 치면 자료가 짜락 뜬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내가 필요할 적에 나중에 봐가지고 대비해서 체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느 세월에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인데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말이죠. 가뜩이나 말이죠, 복잡한 세상에 가볍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다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일단 여기 when가 where입니다. when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when은 담보권이 언제 설정되었느냐. 우리 경매정보지 보면요.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지 딱 보잖아요. where는 뭐다? 간단하죠. where. 어디요? 어디? 그럼 경매주택이 어디요? 어디? 서울이요? 인천이요? 부산이요? 광주요? 어디요? 그죠? 그것만 딱 봐가 where만 딱 잡아가지고 얼마 이하 얼마 최우선 변제가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만 딱 계산하신다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 105강 105강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에 대해서는요. 화면을 정리한 이후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